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과 가변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변과 가변입니다. 1년에 4계절이 바뀌고 변하는 건 불변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바뀌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변해요. 봄은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은 가을로 바뀝니다. 이런 바뀌고 변하는 이치가 역학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세월 앞에 천년, 정년, 말년,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변하고 바뀌는 이치예요. 열을 붉을 곳이 없다는 게 뭐냐? 열흘 동안에 하루는 양이요, 하루는 음입니다. 음과 양이 바뀝니다. 열흘 동안에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게 뭐냐? 목이 이틀이고 화가 이틀이고 토가 이틀이고 금이 이틀이고 수가 이틀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이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요 10간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갑과 을을 만나면 비견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그날은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병정을 불을 만나면 목생화 돼가지고 재물운이 들어오고 모든 일이 기운 자체가 목화 통명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두뇌가 명석해지고 활동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이 토를 만나면, 무기 토를 만나면 남자는 여자 운이 좋고 여자는 재물 운이 좋고 남녀 간에 금전사정이 좋아집니다. 갑과 을,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금이 들어오는 경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고 명예운이 좋고 승진운이 좋습니다.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임과 계수를 만나면 문서가 좋아지고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리고 공부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모든 일이 좋은 기운이 작용합니다. 열흘 동안에 남자는 여자가 이틀 들어오고 여자는 이틀이 들어오고 남자는 열흘 속에 이틀이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기운의 이치가 음양의 이치입니다.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5계절을 얘기해요. 목이 봄이고 화가 여름이고 환절기가 토고 가을이 금이고 겨울이 수입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뇌의 변화. 거기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에서 기운이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자연과학의 이치를 보면은 사람이 소우주고 우주의 기후의 계절의 변화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처녀는 봄이 되면 봄바람이 나죠. 여자는 음기가 많은데 양이 되면 따뜻한 봄 기운이 들어오면 음양의 조화가 되면서 건강상태, 생리적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가을이 되면 열이 많은데 서늘해지면서 음양의 조화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을바람이 나고 여자는 봄바람이 나고 이런 계절의 변화에서 마음의 변화가 바로 기운의 변화가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요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행이라는 건 5계절이고 5계절의 변화 바뀌는 변화가 나와의 관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한마디로 말하면 봄, 여름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느냐? 가을, 겨울의 기운을 많이 타고났느냐? 가을, 겨울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봄, 여름을 양기를 받으면 그때 음양의 조화가 됩니다. 그럼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물이 많은 사람이 또 물이 들어온다. 그럼 비관적이고 소극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 화가 들어오면 음양의 조화가 돼서 양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이치입니다. 역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한자도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문 공부도 10간 10자 10지지 12자 한문 요거예요. 물론 육친의 편인이다 정인이다 할 때 한문이 들어갑니다만은 한글로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열흘 속에 닷새는 좋고 닷새는 안 좋은 그런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붉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권불 10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목이 있는 사람이 목이 들어올 때, 화가 들어올 때, 토가 들어올 때, 이렇게 금이 들어올 때 생리적 반응에서 마음의 변화, 기운의 변화에서 재물의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건 내가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뭐냐? 내 오행에 타고난 음과 양의 기가 계절이 바뀌는 음과 양의 기와 반응을 일으키면서 재물운이 들어올 때가 있고 명예운이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기운의 이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관하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낙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마인드 자체가 위기의식입니다. 헝그리 정신, 가난한 마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위기의식, 헝그리 정신, 이게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나가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위기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는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냐? 성하면 세하고 궁하면 통하는 겁니다. 요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어려운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인생을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명의 을유일지입니다. 을목은 초목이에요. 을목은 난초 같고 생목이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곡직격이라고 해서 뻗어 올라가는 향상심이 많아요. 성격은 낙천적이고 유흥에 관심이 많고 그 을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 해당이 됩니다. 간에서 욕심이 나오고 이기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말하면 의욕이에요. 의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지일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닭띠 을유입니다. 유는 뭐냐? 8월입니다. 닭띠는 경우가 밝고 실속이 주고 모범적이에요. 경우가 밝다 보니까 남의 경우 없는 게 눈에 잘 띄어요. 부부 생활하더라도 남편의 단점, 결점 이게 잘 보여요.
보이니까 말하고 지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웬만하면 눈 감아주면서 살아가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이 닭띠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요걸 시정을 잘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관을 깔고 앉았어요. 관은 뭐냐? 관직과 명예를 얘기해요. 예를 든다면 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많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명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로 나가는 거예요. 역학이라는 게 이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요는 뭡니까? 도화입니다. 도화라고 하는 건 뭐냐? 대중적으로 보면 인기가 있어요. 정치가나 연예인이나 도화가 있어야 인기가 있어요. 정치가에서 도화가 없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화라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사주는 여명의 사주 45세 경신 정의 을류 개미가 됩니다. 사주를 감명할 때 첫째는 음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음지가 3개입니다. 정은 처음 경신 하나만이 양입니다. 양이지만 요 경신은 금이니까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에서 양기를 타고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을은 목이요 화는 양기이기 때문에 목화가 많기 때문에 활동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에요. 활동정도 있으면서도 치밀성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전체를 보면은 토가 좀 약합니다. 요 미가 토지만은 해미 목이 돼서 목의 성질이 강합니다. 요 미는. 전체적으로 천간에 수생목 인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가 금생수 해주고 학술 교육 문화계통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내가 배운 걸 응용하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배운 학문을 응용하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강의라든지 작가라든지 연기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그리고 정화는 말이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연예인, 변호사, 아나운서, 정치가 이런 쪽이 좋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요 감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경신이 관이거든요. 밑에 유가 있고. 그러니까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직, 교육과 학술, 문화. 근데 목생화 해가지고 요 화가 식신이거든요. 식신인데 요거 해미 목이 돼서 목생화 맞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생활력도 강해요. 이렇게 해서 사주 천간과 지지를 보면서 일반적인 그 사람의 흐름과 성향과 직업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 타고난 기질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면은 성공하는 거고 자기의 사주에 맞지 않는 성향 반대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지를 보게 되면 관인상생격에다가 해미 목이 됩니다. 비견금이 많습니다.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왜냐 수생목 해주거든요. 금생수 수생목.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겁니다. 그럼 처세술에 사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데 관과 인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우를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을 못하는 성향을 타고난 거예요. 팔자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성향이 그렇고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금수가 많은 사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사주는 목화용신입니다. 초년에 병술 대우는 병술에 지가 지배하니까 술자는 뭡니까? 미술 삼형살에다 신유설 금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술자가 불이 많이 들어있는 불창고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 을류 금신 대운에는
관인상승이 되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인수가 되거든요. 관인상승이 돼서 인수를 생겨준 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과로하게 되면 몸에 간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좀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힘들었을 때 봐야 돼요. 근데 35세부터 개미대운에 들어옵니다. 개미대운에 들어오면은 을목이 수생목을 받죠. 또 미가 해미 목이 돼가지고 내 편이 많아지잖아요. 금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해미 목이 돼가지고 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토를 극합니다. 재물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손재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삼재를 만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주는 관인상생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런 쪽에 요쪽에 운하에 욕심을 갖고 돈에 어떤 사업적인 걸 한다 보면은 실패할 우려가 많다고 봐야 돼요. 호사담합니다. 그러나 요때부터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모신사. 운세가 45세 지금 금년서부터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35세부터도 대운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요때는 뭡니까? 목생과 식신대운이거든요. 식신은 뭐니까 표현력이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게 되면은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가 있고, 연예인으로 나가면 인기가 좋을 수가 있고, 사회교육 강사로 나가면은 불러주는 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재물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가 연영적으로도 뭡니까? 아주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65세도 목국토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목국토가 재물이 들어오고 경진 백호입니다. 이게 관급 사업도 되고 관운도 좋고 요때는 재물운도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진유금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금이 많은 성향이 나타나니까 건강관리 조심해야 됩니다. 기묘대운이 뭡니까? 해미와 목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많은데 따뜻한 양기가 들어오니까 대발이에요. 75세니까 84세까지 대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름이 나쁘면은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생아를 낳았을 때 사주에 맞고 직업에 맞고 올리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줘야 돼요. 이름을 잘 짓는 순간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름을 지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개명하기가 어려우면 예명을 쓰셔야 됩니다. 예명을 써도 이름의 기운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장명의 도인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미혼 여성인 노처녀도 시집도 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저는 제가 장명을 통해서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데 독학은 어렵습니다. 왕초보 여러분께서 혹시 역학에 관심이 있고 배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1:1 특강으로 속강으로 단기간 내에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비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